전 세계의 돈 무려 380조 원이 한 곳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머스크의 우주 제국 스페이스 X 이야기인데요. 무려 2,700조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스페이스 X. 도대체 뭐하는 회사이길래 온 세상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내용 지금부터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의 우물 이국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 X 하면 그냥 화성에 사람 보내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곳은 이미 엄청난 자본을 쓸어담고 있는 괴물 같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한창일 때 탄생한 회사거든요. 화성 이주를 목표로 세워진 이 회사, 처음엔 남의 위성을 대신 쏴주는 일종의 우주 택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곧 우주 산업의 상식을 파괴해버렸거든요. 우주로 날아가던 팔컨 9 로켓 다시 지구로 귀환해서요, 그냥 바다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로켓이 놀랍게도요, 발사대에 똑바로 와서 그대로 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 처음 공개됐을 때 다들 이랬었죠. 이거 화면 거꾸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재사용 로켓 기술, 이 덕분에요 1kg당 1억 원이나 되던 발사 비용 스페이스 X는요 단돈 230만 원으로 팍 깎아버렸습니다. 게다가요, 이 로켓 최대 33번이나 재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 내 우주 발사의 무려 95%를 스페이스 X가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2019년 스페이스 X는 정체성을 한 단계 더 무섭게 확장합니다. 하늘에 무려 1만 개 이상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든 빵빵 터지는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 이걸 시작한 건데요. 이 서비스, 이때 엄청나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요. 이때 핵심 통신망으로 활약하며 군사적, 상업적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는 글로벌 유니버셜 네트워크 회사로 진화하게 된 거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26년 올해 초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AI 기업 xAI라고 있거든요. 이 기업을 스페이스 X와 합병시키는 거대한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시키기도 좋고 태양광 발전도 빵빵한 차가운 우주 공간에 아예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새로운 비전을 꺼내든 거죠. 우주 항공 기업이 첨단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마침내 2026년 6월 12일, 이 녹음하는 바로 내일 스페이스 X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이 평가받는 기업 가치 무려 1조 7,5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700조 원에 달하거든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 액수죠. 역대 최대 규모의 IPO 역사를 새롭게 쓰며 전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현재 상장을 코앞에 둔 스페이스 X를 우주 버전 엔비디아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에이, 로켓 쏘는 회사랑 AI 반도체 1등 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페이스 X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를 보면 소름이 싹 돋을 정도예요. 이들은요, 단순히 우주 택배 회사를 넘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우주의 통째로 구축하려는 미친 로드맵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바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가 지상의 AI 컴퓨팅 심장을 꽉 잡고 있다면요, 스페이스 X는 아예 지상의 한계를 벗어나 우주의 AI 생태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 먹는 하마에 특히 열시키느라 냉각수 쓰느라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요, 우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을 무한한 에너지로 직접 뽑아 쓰고요, 차가운 우주 공간에 방사 냉각을 이용하면 냉각수 이게 필요 없어요. 서버의 열을 싹 식힐 수 있다는 거죠. 물론요, 우주 태양광 노출로 인한 장비 훼손, 이런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요, 머스크는 2027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요, 우주의 1기가와트급의 AI 컴퓨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테슬라, 인텔 이런 회사들과 손잡고요, 자체 AI 칩을 만들어서요, 자사 로켓에 쏴 올리는 수직 계열화까지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거대한 두뇌라면 두 번째는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신경망 역할을 하는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가요, 스페이스 X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만 매출 17조 원을 넘긴
유일한 대규모 흑자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깔린 1만 개 이상의 위성이 오지든 바다든 빵빵한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입자 수 1,8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무려 1테라비트급의 대역폭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저우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한 방대한 데이터를 지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쏴주는 초고속 신경망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의 이동을 가속화했듯 우주 물류 비용을 파격적으로 박살내고 있는 괴물 우주선, 이 스타쉽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엄청 큰 우주선이잖아요. 이 스타쉽이 본격화되면 현재 1kg당 아까 스페이스 X가 230만 원까지 운송 비용을 낮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타쉽은요, 단돈 15만 원, 엄청나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요, 한 번에 100톤의 화물을, 그리고 사람도 1,400명이나 우주로 나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우주 공장을 세우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택배 트럭이 완성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주 배달의 민족 스페이스 X가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스페이스 X, 로켓, 운송, 위성,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연산, 이것을 모두 잇는 통합 인프라를 독점하겠다. 이 전략, 이러니 시장에서 우주 엔비디아다 이렇게 부르면서 열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둘 다입니다. 아니, 돈을 벌면 버는 거고 쓰면 쓰는 거지, 둘 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 X의 재무제표를 싹 뜯어보면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스페이스 X의 든든한 지각 역할을 하는 효자들, 그중 1등 공신은 단연 스타링크입니다. 2026년 1분기 이때만요 32억 5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억 9천만 달러, 영업이익률이 무려 37%에 달해요. 현재 스페이스 X 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흑자를 내는 진정한 캐시카우라는 거죠. 달러를 긁어모으는 또 다른 주역은 로켓 발사 서비스 팔컨 9이거든요. 전 세계 로켓 발사 시장의 80에서 85%를 이 팔컨 9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쓴 로켓을 또 쓰는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기존의 무려 40분의 1로 후려쳤습니다. 덕분에요, 국가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위성을 대신 쏴주며 아주 쏠쏠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스페이스 X 지난해 매출이 187억 달러, 그런데 무려 49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만이 아니에요. 올해 1분기에도 42억 8천만 달러 적자. 아니, 왜 적자일까요? 스타쉽 실험 비행과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꿈에 돈을 머스크가요 펑펑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설명에 이 S1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실험 불가능할 수도 있음,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을 만큼 아직은 이런 기술들이 아이디어에 가까운 미래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업에 뼈 빠지게 번 알짜 수익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도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 블랙홀의 정체, 앞서도 얘기 드렸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월가에서는요, 이번 상장을 두고 그야말로 세기적인 IPO다, 이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전 세계 기관과 개인 할 거 없이 스페이스 X 주식을 사자, 이렇게 난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스페이스 X 상장도 하기 전에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끌어모으는 돈 무려 750억 달러, 115조 원에 달해요. 이는요, 2019년 기름 부자 사우디의 아람코 있죠. 이 아람코가 세웠던 기존 세계 기록 2배 이상 가볍게 박살낸 주식시장 역사상 1위 기록입니다. 몸값도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상장 첫날부터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렇게 평가받을 전망이거든요. 하나로 무려 2,700조에서 3,0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상장 종 치자마자 그 잘 나가던 테슬라, 그리고 메타 아시죠? 이 페이스북, 이거를 단숨에 제쳐버리고요, 미국 시가총액 7위권에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초거대 기업의 스페이스 X가 바로 랭크된다는 겁니다. 데뷔와 동시에 왕자를 위협하는
괴물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스페이스X의 인기는 상상 초월입니다. 원래 목표액이 7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무려 4배에 달하는 2,500억 달러 이 이상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주식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그야말로 살을 걸고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요, 머스크 CEO는 투자자들을 향해 엄청난 당근까지 제시했어요. 이례적으로 공모 물량의 무려 20%에서 30%를 대형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했습니다. 통상 개인 투자자 5에서 10% 정도 배정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배정했으니 전 세계 팬덤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낙관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들은 스페이스X가 단순한 우주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독점할 게임 체인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로켓을 재사용하며 발사 비용을 40분의 1로 후려쳤고요. 전 세계 로켓 발사 시장의 80%에서 85%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까지 인터넷을 쏴주는 스타링크가 지난해 무려 1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거든요. 확실한 캐시카우가 스페이스X에는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더 놀라운 호재도 남아있어요. 바로 전례 없는 지수 조기 편입. 원래 신규 상장사는 깐깐하게 몇 달 지켜본 뒤에 주요 지수에 넣어주거든요. 그런데요, 나스닥이요, 스페이스X를 위해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넣어주기로 한 거예요. MSCI 지수도 이달 말 조기 편입을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무려 최대 8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기계적 매수 자금이 강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떠받쳐줄 엄청난 아군이 지금 대기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활용점점은 머스크의 약속입니다. 상장 후 366일, 그러니까 1년하고 하루 더 내 지분은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이러면서 강력한 보호 예수를 걸어버렸어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그럼 당장 스페이스X에 투자해야 할까요?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악재도 생각보다 뾰족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재무 상태가 밝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페이스X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33% 증가해서 187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49억 4천만 달러 순손실, 올해 1분기에도 42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이 캐펙스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단기간 내에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기업 가치 역시 최근 12개월 매출 기준 100배 수준의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R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보통 잘 나가는 혁신 기업도 이 PSR이 30배만 넘어가도 이거 거품 꼈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100배다. 이거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게 아닐까? 앞서가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상장에 풀리는 물량이 너무나 적다, 이 점도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분의 단 5%, 이 사고 싶은 사람은 널렸는데 물량은 5%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뻥튀기 되는 착시 효과를 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장 초기 며칠 동안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위아래로 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가 가치평가의 대가인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는 적정 평가는 공모가인 138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선밖에 안 된다,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명 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 역시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는 현재 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7,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칼을 그어버렸어요. 투자의 세계에선 아주 오랜 기간 전해져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하나 있거든요. 이른바 메가 IPO의 저주. 화려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등장했던 거대 기업들이 상장 직후 주가가 반토막 나며 개미들을 지옥으로 밀어버렸던 잔혹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지금의 메타죠. 2012년
상장 후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첫째 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32%. 이때 지수가 많이 빠졌을까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요 10% 올랐거든요. 근데 메타는 혼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던 리비안, 여기도요 상장 이후 주가가 67%나 급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아시죠? 여기도 화려하게 데뷔한 당일 하필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찍고 꼬꾸라졌거든요. 이 코인베이스 주가 역시 6주 만에 55% 폭락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미들의 성지라고 불리던 로빈후드 마이너스 74% 폭락, 그리고 우버와 리프트 역시 첫해 시가총액을 절반 이상 날려버린 바 있습니다. 국내라고 달랐을까요? 2022년 상장 당시 단숨에 주변 돈을 싹 빨아들였던,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3.5%나 폭락시켰던 이 NG엔솔도 상장 딱 4개월 만에 주가가 40% 하락하며 매운맛을 보여줬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건 재수 없었던 일부 사례 아닐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이 리터 교수가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5년간 상장된 9,300여 건의 IPO 사례를 영혼까지 털어서 분석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 첫날 공모가 대비 평균 19% 급등합니다. 공모주를 미리 받아둔 소수의 사람들, 특히 기관들에겐 축제였겠죠. 하지만요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 상장 첫날 신나서 종가로 매수해서요 3년 버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은요 시장 평균보다 21% 높은 게 아니라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대기업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튼튼한 대기업만 따로 골라서 평가했는데도요 상장 후 3년 수익률은요 시장 평균 4%를 밑돌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모 경쟁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가로 주식을 사지 못하고 거래가 시작된 이후 이미 몸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상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대형 IPO는 원래 개미들에겐 불리한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IPO가 파멸로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이 메타, 초기에는요 주가가 반토막 나는 저주를 겪었지만요 결국 체질 개선에 성공했거든요. 지금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초거대 공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핵심 교훈, 진짜 투자하기에는 상장 첫날 흥분해서 살 때가 아니라 거품이 쫙 빠지고 적정 가치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냉정한 재조정을 거친 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 중이죠. 이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덕분인지 머스크의 깐깐한 눈도장을 받아 스페이스X의 핵심 파트너로 당당히 자리 잡은 국내 기업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먼저 머스크의 차세대 거대 우주선 스타쉽에 적용되는 특수 배터리를요 LG 엔솔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극저온과 고열을 견디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발사체 특수 소재를 만드는 스피어, 여기는요 지난해 스페이스X와 무려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일의 상장사입니다.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은요 세아 창원 특수관, 그리고 HBM, 여기가 든든하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를 꿈꾸는 기업도 있죠. 하나시스템, 저궤도 위성 안테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 스타링크 사업 확대와 함께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추진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되면 지상보다 훨씬 저전력의 고효율인 HBM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엄청난 간접 수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현재 두 기업은 우주 방사선을 버텨내는 특수 메모리 연구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도 전인 비상장 시절부터 미리 지분을 사서 쟁여둔 선구자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미래에셋증권과 아주아이비 투자, 이번 나스닥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뛸 예정이라며 싱글벙글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SKT, KT, LG U+,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장 보안제일 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산꼭대기나 지하철 깊은 곳에서도 초고속 광통신망이 빵빵 터지는 세계 최고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굳이 비싼 안테나 장비를 사서 스타링크를 쓸 유의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신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사들이 미처 닿지 못하는 틈새 시장, 여기를 무서운 속도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원형 어선, 그리고 하늘 나는 비행기 안 와이파이, 그리고 군사 통신망,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단순한 망 대업자를 넘어 스페이스X처럼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 발빠르게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팩토리를 짓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투자 꿀팁, 앞서 말씀드린 국내 관련주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수백 % 급등하며 선반영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장 당일 오히려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무작정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